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설릉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박학선이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딸, 30대 딸을 흉기로 이제 살해한 혐의를 받고 범행이 있은 지 약 13시간 후에 체포가 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박학선에 대해서 이제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지난 7일 검찰에 구속 송치를 하였습니다. 네, 이 사건 일단 CCTV 관련 정황 증거들이 좀 있어가지고 피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름과 나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머그샷까지 공개됐는데 지난번에 의대생 살인 사건 때는 그 피의자에 대한 공개가 안 됐었는데 이번엔 공개가 됐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머그샷 공개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피의자나 피고인의 현재 사진을 촬영해서 이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무조건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제 심의를 거쳐서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이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의대생 사건의 경우에는 당시 이제 그 가해자의 어떤 뭐 수능 성적이나 학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퍼지면서 실제로 이제 피해자도 특정이 되었고요. 그 피해자에 대한 뭐 2차 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 2차 가해 논란 그리고 당시 피해자 측 유족 등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던 건데 이번에는 이제 최초로 공개가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박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다,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던데 경찰은 그렇게 안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CCTV 등 객관적인 영상 자료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범행에 사용됐던 도구 그리고 범행 이후에 이제 박 씨가 보였던 어떤 이런 행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이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이제 계획적 살인으로 경찰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특히 박 씨가 이제 피해자 A 씨와 이제 뭐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이걸 반대하자 이제 거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이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계획적이냐 아니면 우발적이냐에 따라서 좀 나중에 형량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계획적 살인이냐 아니면 이제 우발적 살인이냐에 따라서 선고할 수 있는 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뭐 장기 15년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지만 우발적 살인, 즉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이 인정이 되면 상대적으로 좀 감경된 형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박학선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우발적 살인임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런 흔히 말하는 교제 살인 사건 이런 뉴스는 없는 날이 와야 되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슈와 법률 박시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